자, 머니컬럼부터 만나보시죠.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FOMC 회의 언급을 주셨는데 이제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참 매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발표할수록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에서는 더욱더 골똘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사님 오늘 뭐 회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영민한 자넷 옐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살인죄를 고백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비록 선언문이 발표되고 나서 연준이 경기 불안을 인정했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미국 주가가 다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떼어야 될 것은 다 떼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의가 열리는 3월 15일까지는 FOMC 회의로 인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락으로 막아낸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성명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물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제조업 지표들은 조금 위축이 불가피했겠습니다만 이 경기가 소폭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추가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가계 제출과 기업, 고정투자가 완만하게 증가했고 그리고 주택시장도 개선을 지속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비교적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먼저 앞세움으로써 지난 12월 금리 인상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가 미국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액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미국의 경제는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것을 서두에 강조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훼손될 경우에 연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선언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작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구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죠. 이를테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연준의 물가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낮은 에너지 가격과 비에너지 수입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연준의 목표치인 2% 물가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것 자체를 일시적인 영향으로 슬쩍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유가로 인한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고 물가는 결국 2%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물론 언제쯤 2%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 참조해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견해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연준의 발언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와 균형을 잘 잡았던지 말이죠. 회의 직후 3월 금리 인상, 금리 동결될 확률이 71%로 하루 전에 69%에 비해서 달랑 2%포인트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거의 중심을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의 움직임도 살짝 약세를 보이는 정도로 마무리됐고 채권 수익률 역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본장에서 하락으로 마감됐던 금 선물이 시간 외에서 살짝 반등을 준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발표 전후가 엇비슷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발언이 거의 정확하게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눈에 확 띄게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2월 성명에서 가계 지출과 경영 투자 전망에 대한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완만할 것이다 라고 수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 투자가 둔화되었다라고 언급되었다라는 점이 달랐는데요. 가계 지출과 경영 투자에 대한 전망이 강력해서 완만으로 수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분명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고 투자가 둔화되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번 회의록에서 처음으로 등장된 문구였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죠.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도 국제 회계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절세 목적으로 라이포, 즉 후입 선출법이라고 하는 회계법으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 소위 라이포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부상의 이익이 크게 잡혀서 그동안 절세했던 세금들을 한꺼번에 개원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일정 수준 아래로 재고가 빠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지난 18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11월 기업 재고를 보면 전월 대비 0.2%나 감소하면서 지난 2011년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기업들이 왜 재고를 줄였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줄였건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들어 놓았던 물건들이 더 많이 팔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재고 확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라이포 리퀴데이션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합니다. 즉 미국의 기업들은 조만간 줄어든 재고 수준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생산을 재개할 것이고 이는 1월 지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평하자면 이번 FOMC 회의록은 시장 기대치에 비해 비교적 잘 부응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회의록에서 처음 거론됐던 재고에 대한 언급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나올 GDP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후에는 경제 지표가 재고 확충 수요로 인해서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연준 일단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도 전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재고 투자 둔화 전망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기업들이 재고가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재고를 채워넣겠다. 그래서 좀 경제 지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호전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